추가적으로 주목을 3기로 나눌 때 일제시대 주목은 그 제1기에 해당합니다. 일제치하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 땅에도 본격적인 주목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배경에는 비참했던 민중들의 삶과 또 대학을 나와도 변변한 직업조차 가질 수 없었던 식민지의 비극이 깔려 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됐습니다. 소위 해방정국이라고 하는 45년부터 48년까지는 이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건국의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맞이한 해방이었기에 너도 나도 건국에 참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격동의 시기, 이 김두한을 비롯한 이 우미간 패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주목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해방정국. 건국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수많은 청년단체가 난립했다. 당시에 우익청년운동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건국청년운동사. 우리는 그 속에서 낯익은 이름들을 발견해냈다. 이화룡, 정팔, 장천용, 시라소니 이성순. 만주와 이북에서 주목으로 이름을 날리던 이들은 서북청년회의 단원이기도 했다. 또 김두한은 대한민청 감찰부장을 맡고 있었고 그 별동대는 우미간 패들이 장악했는데 뒷골목 건달에 머물던 이들이 어떻게 청년운동에 나서게 되었을까? 이 청년운동을 하는 데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힘이 필요한 적은 자연히 과거의 깡패 세계에 몸을 담아 있었거나 모든 문제에서 아주 설선하고 전위대가 되길 원하고 이런 사람이 앞장서고 주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한민청이 만들어진 것은 46년 6월. 그렇다면 그 사이 김두한은 뭘 했나? 해방 직후니까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던 거 있잖아. 가서 좀 물건도 가져오고. 또 영등포 방직공장. 거기서 이제 광목을 누가 있다고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광목을 가져왔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때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돈을 만드는 걸로 내 기억에 나요. 그럼 뭐 어디에 쓰셨어요? 이제 그 기환이 형님 10만 원, 두한이 10만 원, 내목 10만 원 내놓고 이제 다 논아주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5, 6만 원 남더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술 먹으러 다닌 거야. 김두한은 그 뒤 마약 사건에도 연루돼 서대문 흉무소에서 복역한 뒤 46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운동에 가담한다. 처음에는 조선청년전의대에 가입해 좌익으로 활동하던 김두한이 좌익에서 나와 본격적으로 활동한 단체가 대한민청. 하국 선생이 너들 그러지 말고 단체를 하나 만들어라. 우리가 뭐 단체 만들려면 돈이 없잖아. 뭐 장소 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장소는 내가 주마 삼으로. 운영국은 정해준 거야, 그 양반이. 대한민청은 유진선을 위원장으로 하고 박용직과 김두한이 선전부장과 감찰부장을 맡았는데 김두한이 이끄는 별동대가 행동대 역할을 했다. 이 별동대는 경전, 철도, 영등포 방직공장의 파업 현장을 습격해 무차별적인 테러를 가했다. 이들의 테러를 좌익의 적색 테러와 비교해 백색 테러라고 불렀는데 해방정국에서 청년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테러가 거의 전부였으므로 사람들은 대한민청을 김두한의 대한민청이라고 불렀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경무부 조병옥 박사, 또 이제 장택상 씨 수도총장. 근데 서로 이제 우리하고 이제 같은 목적이 같으니까 우리 이제 도와줬지. 한 날에 그때 돈을 1,000만 원씩 보내줬어, 우리한테. 미군 정청의 치안 책임자였던 경무국장 조병옥과 수도총장 장택상의 암묵적인 비호 아래 대한민청의 테러는 진행됐던 것이다. 좌익을 제거한다는 명분 아래 자행된 대한민청의 테러는 그 도가 지나쳐서 우익 입장에서 봐도 위태로운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신문을 보면은 대한민청을 비판하는 기사가 실린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대한민청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방문 외교를 마치고 돌아올 무렵 조직이 와해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승만이 귀국을 하루 앞둔 4월 20일 서울 제1의 극장인 시공관에서는 정진용을 비롯한 좌익 청년들이 경비를 서는 가운데 제1선이라는 악극단이 선전극 봄타령을 공연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난 대한민청 별동대는 총을 휴대하고 시공관을 습격해
정신용을 비롯한 조선 청년전위대 대원들을 납치한다. 대한민청 단원들이 그들을 데려간 곳은 동번원사라는 일제시대 절의 창고. 너희들이 이런다고 너희 세상이 올 것 같아? 얼마 지나지 않아 인민의 세상이 올 거야. 그러면 너희는 끝이야. 야씨! 시공관 사건 또는 대한민청 사건이라 불리는 이 일로 정진용을 포함 2사람이 죽고 1사람이 중상을 입었다. 이 사실은 미군정청에 알려지면서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살인 테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면서 대한민청은 자진 해산하게 되는데, 한국 법정에서 벌금형을 비롯 가벼운 벌을 선고받았던 주모자들은 결국 미군정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결과 김도하는 교수형, 신영균을 비롯한 6명이 종신형을 선고받는 등 모두 16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의 중심지에서 참 공권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무서운 그 싸움을 벌리고 그러면서 인간을 때려 죽여도 참 참혹하게 짝이 없는 그런 형태로 때려 죽였다라는 것이, 그와 같이 그 역동적인 활동을 해준 것이 이 미군정 하에 있던 우리 남조선의 남한의 경찰대가 그 파업 현장을 해산시키는데 상당한 힘이 됐다는 거,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데 또 그 공로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였을까? 김도한을 비롯한 대한민청 별동대원 16명은 이승만의 단정수립과 함께 석방됐다. 감옥에서 풀려난 김도한은 건국정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렇지만 이승만은 이런 김도한의 기대를 헌신짝처럼 쳐버렸다. 그는 이승만을 노련한 정치가였지만 사람을 이용하고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냉철하게 자르는 데 명수라고 평가했다. 우리가 나쁜 맘 먹었으면 이 박사 뭐라는 건 시간 문제지. 까지 아무것도 아니지 뭐 막말로 놓였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같이 그분을 우러러봤고 믿었고 그야말로 참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가려운데 좀 안 봐주면 서운한 생각이 들어가지. 인간이기 때문에. 해방 후 혼란의 시기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치투쟁의 중심에 들어선 주목들. 그것은 그 후로 계속된 권력과 주목의 결탁과 배신, 그 역사의 서막이었다.